조가제TV 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2025년 11월 21일 오후 5시입니다. 조국 씨가 도망갔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제안한 공개 토론을 피해서 그러면서 장동혁 대표가 하자고 하면 토론하겠다라고 했다는데 이게 무슨 코미디인가요? 관련 기사 댓글을 보면 한동훈이 무섭긴 무서운가 보구나. 장동혁이 딱 자기 수준인 듯 이런 댓글이 많이 보이는데 아니 장동혁 대표는 무슨 죄입니까? 느닷없이 조국 때문에 장동혁 대표 의문의 일패를 당한 듯 보이죠. 이 코미디 같은 상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부산시 의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이런 발언이 나왔다라고 하는데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서 한동훈 전 대표가 전직 법무부 장관들을 향해서 공개 토론을 제안했었죠. 자, 이 내용에 대해 조국 씨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국민의힘 안에서 다음에 공천받을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하면서 당 내부부터 정리하고 나오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애둘러 피하듯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장동혁 대표가 정식으로 토론을 하자고 하면 언제든지 할 생각이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니 장동혁 대표와는 토론이 되는데 왜 한동훈 전 대표와는 토론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전직 법무부 장관끼리 모여서 얼마든지 토론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자, 이 소식을 들은 한동훈 전 대표 발빠르게 페이스북에 저런 글을 올렸습니다. 보시면 도망은 가야겠고 멋있는 척은 하고 싶고 조국 씨 안쓰럽습니다. 관련 기사를 링크하면서 저런 반응을 보였는데 도망은 가야겠고 멋있는 척 하고 싶고 참 안쓰럽다. 자, 이런 반응을 나타냈는데 최근 한동훈 전 대표 계속 공개 토론을 제안했었죠.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대장동 일당 편 전직 교수 조국 씨 불법 항소 포기 사태. 대장동 일당 편이냐 국민 편이냐 자, 이런 주제로 누구 말이 맞는지 야수답게 국민 앞에서 공개 토론하자. 자, MBC 김어준 방송 포함해 시간 장소 다 맞춰주겠다. 자, 이렇게 제안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오픈북을 해도 되고 3명이서 팀플레이 해도 되고 증언 거부권을 써도 된다. 네, 과거 입시 비리 사태에서 그 조국 씨 행태를 비꼬아서 지금 이렇게 네, 얘기했었죠. 단 위조 서류는 안 됩니다. 자, 이렇게 비꼬듯이 제안했었는데 자, 사실 이 싸움은 한동훈 전 대표가 시작한 싸움이 아니라 조국 씨로부터 비롯된 공방입니다. 자,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서 한동훈 전 대표 아주 많은 비판을 했었고 이게 보도가 많이 되면서 이슈가 되었죠. 그러자 조국 씨는 지난 11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면서 한동훈 대표를 저격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다. 법대 교수 출신으로서 내가 가르쳐 줄게. 이 대장동 사건은 국가가 몰수 추징할 수 없는 사안이다. 이런 주장을 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동훈 전 대표는 무슨 소리냐, 당신이 잘못됐다. 1심 판결문을 읽어봐라. 이렇게 뭔가 법적인 문제를 가지고 서로 공방이 있었죠. 그러자 한동훈 전 대표가 그러면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공개 토론해 봅시다. 이런 제안으로 이어진 것이죠. 그런데 계속 네, 토론 제의에 피하다가 결국 오늘 도망가고 말았네요. 자, 그런데 갑자기 장동혁 대표는 무슨 의문의 일패입니까? 한동훈과는 토론 못하겠어. 그런데 장동혁 대표와는 할 수 있다고요. 자, 그래서 지금 관련 기사 댓글에는 아주 조롱의 댓글이 넘쳐나고 있는데 댓글 몇 개만 볼까요? 자, 뉴시스 기사에 달린 댓글입니다. 한동훈은 범법자를 인간 취급 안 하는데 토론장에서 팩트 폭격으로 아작을 낼 텐데 그건 감당하기 힘들겠죠. 이해합니다. 한동훈과 토론하는 순간 정치 생명이 완전히 끝나는데 이해합니다. 자, 쫄린다를 또 저렇게 포장하는군. 크크, 쪽팔리다 쪽팔려. 크크크, 토론도 대리로 하고 싶은 듯. 네, 과거 아들 그 대리 시험 친 걸 끌어와서 이렇게 비판하고 있네요. 기사 보는데 아무 상관없는 내가 다 부끄럽네. 인생을 가라로 살아온 네, XX 사람 되긴 글렀다. 누구랑 해도 크크크 사시 합격자 대 사시 불합격자 구도. 크크 한동훈한테 개쪽 당할 것 같으니까 만만한 놈 고르는 거 조구가 추하다.
자, 크크, 장배신, 장동혁 대표를 가리켜서 장배신이라고 하네요. 장동혁은 좋겠네. 둘이 수준이 똑같으니 우열을 가리기가 크크. 창피한 줄 알아라, 조국아. 자, 그래서 댓글을 보면, 아니, 조국 때문에 느닷없이 장동혁 대표까지 이렇게 소환당해서 망신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 한동훈 전 대표가 이 공개 토론을 왜 제안했느냐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었죠. 보시면 묻고 싶었다. 왜 국민 편이 아니라 대장동 일당 편을 드느냐고. 성남 시민은 수천억 피해를 입었는데 국민 편이어야 할 법무부 장관 세 사람 모두 왜 대장동 일당과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만 대변하고 있는지, 이들의 논리가 공개 토론에서 견딜 수 있는지 보고 싶었다. 내 판단으로는 대부분 허약하고 궤변에 가깝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뿐 아니라 지난 페이스북 글에서는 조국 씨 도망가지 말고 특혜 사면 밥값 해라, 이런 글도 올렸었는데, 보시면 조국 씨가 잊은 것 같은데 제가 갑자기 당신에게 토론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먼저 대장동 불법 항소 포기 이슈화하던 저를 상대로 법대 교수 티를 내면서 대장동 사건은 추징하는 게 잘못된 거고 피해자가 민사소송해야 하는 것이라고 헛소리해서 저의 토론 제의가 시작된 겁니다. 조국 씨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탈옥 같은 특혜 사면으로 은혜받은 밥값 하려고 이 대통령이 사실상 공범인 대장동 일당 적극 편드는 거겠지만, 이렇게 모양 빠지게 도망가면 지금까지 한 밥값도 다 날아갈 겁니다. 토론에 응할 생각 없다. 단 이하는 말한다. 하면서 근엄하게 딴소리하고 도망가려 하는데, 토론에서 조국 씨 떠들고 싶은 대로 주제 제한 없이 다 받아줍니다. 그리고 울지 말고 얘기하세요. 네, 이런 식의 조롱글을 올렸었는데 결국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정말 모양 빠지죠. 감사합니다. 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11월 22일 오후 4시 30분입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요사이 행태는 자꾸 스스로 작아지는 쪽으로 축소지향적으로 가고 있고 몸을 낮추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분의 어떤 정신세계가 상당히 좀 궁금합니다. 결정적인 실수는 우리가 황교안이다라고 선언한 것이죠. 우리가 황교안이다는 말은 우리는 윤어게인이다, 우리는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다 하는 고백이에요.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하고 와서는 윤석열 세력과 하나가 되어서 뭉치고 싸우자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황교안과 같이 가겠다는 건데, 이게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그냥 자폭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선거는 끼리끼리 뭉치는 게 아니고 그 바깥에 있는 사람들과 손을 잡아서 연대를 하는 거죠. 흔히 외연 확장이라고 그러죠. 국힘당이 살 길은 중도와 손잡는 건데, 이런 이야기 하면은 중도가 등 돌리게 되어 있는데, 한편으로는 또 부정선거 음모론자들과 뭐 연대해가지고 선거를 치르겠다는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최근 몇 가지 행태가 바로 장동혁 대표의 전략, 그 전략을 뒷받침하는 이념의 결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오늘 좀 엉뚱하게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관련 토론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국민의힘은 107석입니다. 조국혁신당은 12석입니다. 이게 급이 맞습니까? 장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국 전 위원장의 토론 제안에 대한 언론 보도 링크를 해놓고는 조국 대표님 좋습니다, 저와 토론합시다라고 했어요. 이어 빠른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라면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참여는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조국 씨는 어제 기자회견에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 토론을 제안한 데 대해서는 당 내부부터 정리하고 나오는 게 좋지 않나라며 거절 의사를 밝히고 장동혁 대표가 정식으로 토론을 하자고 하면 언제든지 할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조국 씨는 오늘 장동혁 대표가 페이스북 글을 올린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가지고 장 대표님 제안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국 혁신당 전당대회가 끝나고 지도부 및 조직 개편이 완료된 후 하고 싶다고 했어요. 그러면 한참 길어지는 거죠. 전당대회, 그 다음에 조직 개편 끝날 때쯤 되면은 지금 뜨거운 관심사인 이 항소 포기에 대한 국민적 열기도 식은 상태에서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조국, 정승호, 추미애, 박범계 전 현직 법무부 장관을 딱 찍어가지고 토론을 제의한 것은 그것은 아주 의미가 있고 흥행도 되고 국민들이 흥미진진하게 지켜볼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조국, 정승호, 추미애, 박범계 세 분이 다 토론을 피하니 이 체급이 맞지 않는 정당 대표끼리의 어색한 토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기도 조국 혁신당 전당대회와 조직 개편 이후라고 하니 그때쯤 되면은 아마 김 빠진 맥주 같은 토론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제 국민의힘 지방선거 총괄기획단은 내년 지방선거 후보 경선을 현행 당원 50%, 여론조사 50% 반영 규칙을 바꿔가지고 당원 70%, 여론조사 30% 반영으로 바꾸기로 하고 최고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정선거 음모론자들 및 윤어게인 세력의 주류를 이루는 국힘당 당원들이 좋아하는 후보로 선거를 치르겠다는 겁니다.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국민들을 외면하고 극우당으로 더 확실하게 변신하려는 의도가 아닐까요? 국힘당 당원 중 반 이상은 음모론자들로 추정이 됩니다. 극우파는 똘똘 뭉칠수록 작아집니다. 그러나 밀도가 강해져요. 그런데 이 밀도가 너무 강해지면은 물리학의 법칙상 터져버립니다. 자폭 수순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국민의 힘이 국민의 짐이 되었다가 최종적으로는 국민의 적으로 가는 길에 접어들었습니다. 이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하향 그리고 축소 지향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전 대변인이고 유명 방송인인 김면주 씨가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국민의힘이 내년 지방선거에서의 경선 룰을 기존 당심 대 민심 비율 5대5에서 7대3으로 변경하겠단다. 이는 강성 속으로 더 침잠하겠다는 신호처럼 보인다. 과거 김기현 대표 선출 과정에서의 당원 100% 극단적 룰 변경이 중도층과의 단절, 분열과 외연 축소, 수도권 민심 위반으로 귀결된 것을 벌써 잊었나? 상처가 아직 완전히 아물지도 않은 상황에서 같은 궤적으로 회군한다는 것은 지난 실패의 교훈을 스스로 지우려는 것과 다름없다. 정당이 민심을 외면하고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려 한다면 결국 후보 경쟁력을 약화시켜 지역선거와 중도층 확장력이 핵심인 지방선거에서 어려움을 겪을 공산이 크다. 참고로 중도층에서의 국민의힘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과거 선거에서 승리했던 시기를 생각해보라. 그건 언제나 민심의 비중을 넓히고 외연 확장을 택했을 때였다. 정치의 기본은 결국 누구에게 다가가느냐의 문제인데 지금의 행보는 다가가기보다 스스로 벽을 쌓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가. 더구나 지금 국민의힘은 룰 변경과 같은 사안에 있어 당원의 의견을 물을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최근 16%대라는 저조한 참여율에도 불구하고 주요 결정 사항에 있어 어쨌든 당원의 의견을 물었다. 그런데 제1야당으로 현재 상당한 지방 권력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룰도 그저 위에서 아래로 강행하려 한다.
민주주의는 내용의 옳고 그름을 따지기 이전에 과정이 신뢰를 만드는 것인데도 말이다. 결국 이런 식으로 가면은 당심에 갇히는 정당, 중도층을 잃어가는 정당, 내부 결집만 바라보는 정당이 되지 않겠는가. 국민의힘에 지금 필요한 것은 더 짙은 당심이 아니라 잃어가는 민심을 다시 바라보는 성찰이다. 민심에서 멀어진 정당이 승리를 기대하는 것은 방향침을 잃은 나침반으로 항해를 떠나는 것과 같다. 감사합니다.